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놀이 전문가를 꿈꾸고 있는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아빠들은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나머지 3명의 아빠들은 이제 초보자로 저희 이제 모임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오고 나서도 나이대도 비슷했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조금 비슷했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운동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맥주를 한 잔씩 합니다. 그래서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날따라서 아이들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이번 주에는 어디로 데리고 갈지, 뭐 하고 놀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그런 고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공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어디 데리고 나가기도 되게 부담스러웠고, 또 멀리 나가자니 차가 너무 막히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동네 실내 놀이터, 아이들 놀이터로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달리다가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수진 아빠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사업차 홍천에 넓은 땅에 집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버려진 공터가 있다. 한 3,400평 정도인데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자연 놀이터를 아빠들이 직접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죠. 약간 술 기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먼저 바로 시작하자고 이렇게 그 제안을 덥석 물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체인 아빠, 엄마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을 때 그 아이 이름을 부르다 보면 누구를 부르는지도 중간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라고 해서 실제 아빠 이름을 붙여서 수진 아빠, 성근 아빠, 상규 아빠, 그리고 저 태성 아빠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연 놀이터를 이제 만들기로 시작하고 홍천에 도착했는데 벌판이었어요. 풀들도 저희 키보다 높게 자라 있었고요. 일단 가장 먼저 창고가 필요했어요. 톱이든 도끼든 삽이든 이걸 좀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했는데 보니까 딱 버려진 창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커다란 물탱크, 파란 물탱크가 있었거든요. 일단 그거를 꺼내놓고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창고를 이렇게 만들기로 하고 창고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물탱크를 버리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문같이 홈을 파고 또 창문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뚫은 다음에 구석으로 이렇게 놀이터 한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 넣어 놨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저희가 자연 놀이터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아이들이 놀러를 왔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보더니 야, 숲속에 집이다 이러면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상상은 진짜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숲속에 집이라고 생각을 할까라고 하고 이제 쫓아가 봤는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두리번 보더니 이제 그때 한참 약간 쌀쌀한 날씨였는데 이제 손으로 바닥을 이렇게 문지르면서 진흙을 잔뜩 묻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탱크 안에, 물탱크 안에 이렇게 손으로 바르면서 페인트다라고 막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흑색이었는데 누구는 노란색, 누구는 빨간색 하면서 막 칠하는 것을 보고 한 번 더 또 놀랬죠. 야, 아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자연 놀이터 전체를 파스텔 톤의 그 페인트로 다 물들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놀이터를 만들기 전부터 저는 아이들에게는 흙이랑 물만 있으면 그 이상의 놀잇감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수로는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연 놀이터 입구에 그런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아이들이 어떻게 놀지를 동선을 저는 가장 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동선을 어떻게 짜야 되고 길이는 어떻게까지 가야 되고 모양도 밋밋하게 일자가 아니라 고불고불 이렇게 물처럼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 막상 수로에 도착한 아이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그 동선과는 전혀 다르게 놀았습니다. 저희는 수로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서서 물을 퍼내고 옆에 흙으로 이렇게 놀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수로의 맨 끝, 저희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그 물이 흘러나가는 땅으로 스며드는 그곳에 가서는 직접 물길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거기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물길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티를 안 냈지만 정말 당황했거든요. 저희가 신경 쓴 이 공간에서 놀지 않고 저기 약간 신경 쓰지 않는 짜투리 끝부분에 가서 노는 걸 보고 놀랬지만 놀라지 않은 척, 저희가 마치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지금들도 아이들이 자연 놀이터 하면 그 수로의 마지막 부분, 제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의 상상으로 본인들끼리 역할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거기서 놀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저에게는 가장 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은 사실 되게 애매하거든요. 답하기도 뭐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봤을 때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누가 더 좋아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놀이터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그런 욕심을 부렸어요. 엄마보다도 조금 더 잘난, 아이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아빠로 가야겠다라는 욕심도 사실 있었는데, 만들면서 또 지금은 결론을 지은 게 아빠로서의 역할로 난 충실하면 된다 라는 마음을 이렇게 굳히게 됐죠. 지금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아빠, 엄마 다 둘 다 좋아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누가 더 재밌어? 질문을 조금 바꾸면 누가 더 재밌어? 라고 했을 때는 지금도 엄마보다 아빠가 더 재밌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가장 뿌듯하고. 가장 큰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가족들의 변화였습니다. 먼저 제 아내와 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대화가 많은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대화의 양 자체가 지금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놀이터 만든 이후의 큰 변화는 나름대로는 저희 자연 놀이터의 기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화의 깊이가 정말 많이 깊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날 벌어진 일, 우리 아이와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 어떤 다툼, 표면적인 부분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 표면적인 사건, 그 일 외에 그 아이의 감정,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아내가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엄마, 아빠 둘이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빠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너 마음은 어땠어? 라고 다시 되물어보고요. 그때 아이들은 한 2가지 정도 반응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는 반응과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이는 엄마, 아빠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살짝 고민을 했는데요. 엄마들이 더 좋아합니다. 아이랑 같이 아빠가 나가면 그 시간은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래도 아빠와 아이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소외감을 조금 느낄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의 어떤 대화, 감정적인 부분을 돌아와서는 아내와 다시 나누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또 아내가 생각하는 어떤 입장에 대한 부분, 또 아빠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요. 소외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먼저 놀이터를 만들기로 시작하고 그 술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안전. 놀이터라고 하면, 특히 자연 놀이터라고 하면 분명히 놀다가 넘어질 거고요.
분명히 놀다가 가시에 찌를 텐데 그걸 어떡하지? 이 고민이 가장 컸어요. 특히 내 아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이곳에서 놀게 될 건데 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공부였죠.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심이 좀 섰다고 해야 될까요? 결론은 아이들에게는 자연 놀이터에는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이런 저희 중심을 잡게 됐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아이들은 놀면서 다치게 돼요. 넘어지고 그리고 다쳐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특히 요즘 부모들은 다치면 안 되는, 무조건 넘어지면 안 되는 이런 놀이터를 원해요. 그래서 생긴 게 아파트 단지 중간중간에 있는 우레탄 바닥의 놀이터인 거죠. 저도 과거를 생각하면 특히 제 첫째 딸을 키울 때 우레탄 바닥에서 아이가 신나게 뛰어다니는데 저는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넘어질까봐, 넘어져서 까질까봐. 근데 그 아이가 지금은 너무 조심성이 많아서 지나가는 거미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요. 그러면 제가 느꼈죠. 아이들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놀면서 다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내려놓게 됐어요. 어떤 이유냐면 아이들은 놀면서 다치면서 작은 위험을 겪으면서 더 큰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본능적으로 그 능력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않고 다치게끔 그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면 아이들은 작은 위험 속에서 더 큰 위험에 대한 안전을 준비하게 되고 어쨌든 성인이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나가게 되고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작은 상처들이 쌓일 텐데 그때마다 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표출하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이런 능력들까지 아마 키우게 될 거다라는 그런 큰 취지로 자연 놀이터에 대한 안전은 그게 중심을 잡았고요. 지금도 놀러 가면 넘어지고 다칩니다. 다쳐서 피가 나고 울고 오면 엄마 아빠가 다독여주고 다시 놀라고 내보내주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포커스가 우리 아이가 아니라 이제 내 아내한테로 집중을 해야죠. 왜 불만을 갖는지.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요. 대부분 싫어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아이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 라고 엄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위험해, 시간 낭비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단 설득을 해야죠. 아무리 좋은 의견, 아빠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지만 엄마가 반대한다면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관계를 형성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 혼자 이렇게 뿔이 나 있는 상태면 둘 다 눈치를 보고 불안하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엄마와 내 아내와 일단 술자리를 가지시거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은 이렇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설득 또는 부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하고 싶으니 조금 마음을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되거든요. 대부분 거기서 부탁하지 않고 자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한다면 아마 100%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 그거 자체도 사실은 과정이에요. 대부분 아빠들이 특히나 제가 겪었던 부분인데 이제 관심도 많고 사랑하고 해서 아이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요. 그 준비를 하고 우리 어떻게 하자, 뭐 놀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 반응은 반 이상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싫다고 해요. 가기 싫다 그러고 하기 싫다 그러고 하다가 금방 실증을 내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당연히 해야 될 반응의 일부인데 그때 아빠들은 거기서 벌써 화가 나죠. 내가 이만큼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그걸 몰라? 아빠 말은 몰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그치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감정을 또 올라가서 아빠는 흥분하게 되고 그러면 준비했던 모든 노력과 시간들이 엉클어지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랬어? 왜 싫은지, 왜 가기 싫은지, 아빠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물어보고 아이가 원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최선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답이겠는데요. 아빠의 적극성이죠. 대부분 양육하면 아직 우리나라 현실이 엄마에게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양육은 엄마의 몫이다 라고 이렇게 제껴두지 마시고요.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미래에 성장하고 나서 어른이 됐을 때 아빠의 나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 고민만 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우리 아이지만 성장하고 났을 때 아빠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고민을 잠깐이라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계획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빠들 자체가 되게 충동적이세요. 그리고 길게 가지 못해요. 빨리 지치고요. 그걸 받아들이시고 아빠인 나는 그렇다. 너가 조금만 나에게 싫은 표현을 하면 아빠도 되게 실망스러워. 너무 빨리 지쳐. 조금만 뭘 해도 졸려.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어떤 양육의 개념보다는 같이 친구의 개념으로서 같이 만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을 하든 의견의 다툼? 의견이 달라지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감정을 절대 표출하면 안 되고요. 감정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이 모임이 왜 시작이 됐는지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연 놀이터를 만들면서 일단 가장 큰 취지, 큰 목적이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신나게, 즐겁게 노는 장소를 아빠들이 제공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다툼은 거의 없었고요. 의견이 오고 가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봐야 놀잇감을 어떤 걸 만들지, 놀이 배치도를 어떻게 할지, 아이들 동선을 어떻게 할지 정도가 다였던 것 같아요. 혹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리더를 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의견이 모여지지 않으면 리더가 좀 결정하는 그런 권한도 주시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배드민턴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빠 자신의 운동, 자신의 어떤 성취욕 이런 부분으로 단합이 됐거든요.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모인 아빠들의 모임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빠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빠들의 현실. 첫 번째 한두 시간 정도는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 말고요. 본인들의 이야기.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어떤 정형화된 프로그램, 어떤 정형화된 어떤 숙제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노는 형태. 아이도 놀고 아빠도 놀고 첫 번째는 아빠가 즐거워야 그 즐거움이 전파가 됩니다. 절대 우리 아이 위주로 노는 형태로 가면 아빠들은 곧 지치고 졸려해요. 그래서 아빠들이 재밌어하는 놀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를 같이 합류시키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훨씬 더 길게 모임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연 놀이터를 만들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이 없으면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놀이터 만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런 1년의 긴 시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먼 거리를 오고 가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그런 힘든 시간, 노력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꼭 그게 없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내 옆에 아이가 있다면 데리고 와서 대화를 시작을 하세요. 어떤 게 가장 오늘 재밌었는지, 오늘 어떤 게 가장 기분이 별로였는지, 아빠가 어떻게 해줄 때 가장 너가 기분이 좋은지를 물어보시고요. 그 이야기를 예전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이번 주말에 하자가 아니라요. 그날
바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당장 아빠랑 자전거를 타고 싶다 하면 그 시간이 아무리 늦다라고 해도 잠깐 나가서 10분, 15분 자전거 같이 타고 들어오면 되죠. 대부분 그때 우리 엄마들은 춥다고, 감기 걸린다고,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빠는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데리고 나가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형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빠의 역할, 아빠의 의무 정말 큰 부담이거든요. 사실 내 몫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도 힘든데 아빠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것 자체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를 내가 정말 양육을 해야 되고 어떤 부담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래도 생각만큼은 계속 그 양육, 내가 뭘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감 이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요. 같이 친구로서 같이 성장해 간다, 같이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반자 역할로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빠들은 요즘에 라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라떼는 안 그랬어, 안 그랬어. 제가 봤을 때 요즘 젊은 아빠들은 정말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노는 시간, 어떤 공부가 됐든 놀러를 가든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해요.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이와 아빠와 같이 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거와 비례해서 아이와 아빠의 관계가 깊어지거나 더 커지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의 양보다는 그 시간의 질을 높이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못 논다라고 해도 주말에 한두 시간 잠깐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아빠라고 해도 그거를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요. 그 시간만큼은 푹 빠져서 우리 아이 눈을 바라보고 정말 뭘 원하는지, 어떤 걸 해줬으면 좋은지를 들어보고 같이 실행해 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양육을 해간다면 이 시대의 아빠들, 아이를 한 인생을 키워야 되는 아빠들의 어떤 역할이 조금 더 어깨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